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23페이지 26번에 3번 한번 다시 볼게요. 3번. 자, 개정조례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26번에 3번 다시 볼게요. 정답은 3번 맞긴 맞는데, 자, 개정조례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개정조례 시행 후에도 계속 적용한다는 경과 규정은 하지 않더라도 국법이 적용된다가 맞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단은 종전의 규정을 개정조례 시행 후에도 계속 적용한다는 경과구정 따위는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국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간혹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들어갈 수는 있으나 그것이 있어야만 국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국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진정소급이냐 부진정소급이냐를 얘기하는 건데, 자, 부진정소급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예외적인 거예요. 원칙은 소급되지 않는다가 맞아. 그러니까 물론 지금 제가 진정소급 안에서 원칙과 예외를 구분했지만, 혹은 부진정소급 안에서 원칙과 예외를 구분했지만, 전체적으로 소급을 보면,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급 적용에 대해서 혹은 헌법에서 얘기하는 소급 금지 원칙 같은 걸 얘기할 때의 소급은 진정소급을 원칙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원칙적으로 진정소급은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3번은 국법 적용이 원칙이다. 라고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7번부터 하면 되겠죠. 다음 중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자, 일단 1번 판례 별표 치워야 되는 판례고, 아주 많이 나오는 판례죠. 그리고, 여기서 키워드, 과세 기간 중에, 과세 기간 진행 중에, 여기가 키워드죠? 부진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급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부진정의 대표 판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세기간. 자, 자, 이제 과세기간이 이제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으로, 하는데, 자, 요때는 5%였어요, 소득세가. 여기 뭐야, 지금 법인세가. 근데 법인세가 요때 10%로 됐어. 요때 부과가 될 거 아니야. 과세 기간이 여기 1월 1일부터 6월 달에 바뀌었어. 그러면 10% 적용된다는 거야? 5% 적용된다는 거야? 10% 적용된다는 거지? 10%. 이거는 거는, 소급 금지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개선 명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개정된 구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전에 이미 중요하고, 이미 근거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업개선 명령은 위 개정 법률의 시행 후에도 그 효력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소급 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행위가 있었어. 그리고 법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법 개정을 여기에 적용 못 한다는 게 소급 금지죠. 근데, 자, 여기는 이미, 적법하게 사업 개선 명령이 있었어요. 이미. 그런데 법이 개정됐어. 개정됐으니까 개정된 거를 적용했을 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소급금지랑은 원리적으로 지금 이게, 안 맞는 말이죠, 이거는. 소급금지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만들어진 법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만들어진 법이. 적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지. 이미 적용됐는데, 뭐.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 별표 쳐주셔야 돼, 3번. 3번은 별표 2개 쳐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자, 제가 방금 진정소급일 경우라 하더라도, 자, 진정소급일 경우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소급 입법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자, 여기. 자, 요 경우가 어떤 것이 있냐 보니까, 첫 번째,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국민이, 혹은
두 번째,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자, 그래서 신뢰 이익이 적은 경우, 소급 위법에 대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자, 예외적으로 소급 위법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이라 할지라도 소급 위법이 허용되는 경우로 여러분이 3번 선지는 외워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의무사관 후보생의 병적에서 해양병 입영 등의 의무를 면제받는가 하는 점에 대한 관계법령 규정이 개정되어 온 경우 이 제적된 자에게 적용될 법령은 제적 당시의 시행 법령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위시라는 거죠. 행위시. 행위시. 자, 당시의 시행 법령이다. 맞는 거고. 그쵸. 이것도 뭐 행위시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이미 좀 옛날 법이 적용돼서 적용받은 거잖아요. 제적된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법 개정이 있더라도 그것을 움직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8번 보겠습니다. 볼게요. 소득세법이 개정돼서 세율이 인상된 경우, 자, 법 개정 전부터 개정법이 발효된 후에까지 걸쳐 있는 과세기간. 이거 27번에 1번이랑 똑같은 거죠? 별표칩니다.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법인세, 소득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경우, 공포한 날이란, 자, 법령에서 게재한 관부가 발행된 날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맞죠? 관부 발행일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법령에 게재된 관부의 발행 시점은 최초 구독 가능 시설을 채택하고 있다. 맞죠? 자, 이런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공포. 자, 공포 시점은 요거로 관부 발행일이 되는 거고, 여기 관부 발행일을 이렇게 되게요. 자, 인쇄일이라고 보기도 하고, 뭐, 언제가 인쇄일이냐? 이럴 때, 최초 구독 가능 시, 이 관부를 인쇄한 날. 인쇄한 날이라는 것은 최초로 그걸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시점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포라고 하는 것은, 자, 공포는, 여러분,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그 공포되는 것이, 국가법규가 있고, 일대하고, 자치법규 일대하고 나눠봐야 되죠. 자, 국가법규 일대. 자, 원칙적으로, 어디서 합니까? 관부에서 합니다. 관부. 그래서 공포일을 관부 발행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 쉽게 얘기해서 법률에 대한 공포권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갖고 있죠.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 공포는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하는 건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의석이 출석 의원들의 3분의 2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재의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에게는 재거부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공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기분 나쁘다고 공포 안 할 수 있다 없다? 안 할 수도 있어. 대통령이 공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대통령이 공포 안 해도 대통령은 어차피 거부를 못하는 위치잖아요. 상황이잖아. 그럴 때는 국회의장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회의장이 하는 경우. 자, 국회의장은 이 관보는 행정부 관할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할 때는 관보에다 게재를 못해요. 자, 국회의장이 공포를 할 때는 서울특별시,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서울에서 발행되는 2개 이상의, 자, 2개 이상의 신문에 을 통해서 공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치로 끼울 때는 당연히 그 자치단체장이 공포권을 갖고 있겠죠. 단체장이. 그때는 공보에다 합니다. 공보. 그 다음에 이 경우도 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의회에 사는 경우, 지방의회 의장. 자치단체장을 뻐겨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보 또는, 이용할 수 있어요, 지방의회장은. 공보 또는, 그 다음에 일간신문, 그 다음에 게시판, 자, 이런 것 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다 보겠습니다. 다. 그러니까 나번에 가나 다 별표 쳐야 됩니다. 가나 다 별표 쳐야 돼요. 자, 다도 마찬가지 별표 쳐야 됩니다. 다도 많이 나와요.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법규는 즉 한시법이죠.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법은 그 시간이 지나면, 그 기간이 경과되면 자, 효력을 상실하죠. 자, 여러분 거기다 자동 실효라고 써있어요. 폐지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이 되면 별도의 폐지 행위 없어도 실효되는 겁니다. 자동 실효. 그 다음에 나 보겠습니다. 자, 예산. 예산은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 의결을 거쳐 제정되지만 법률과는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 국민을 구속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산은 법률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법률이 아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는데 예산안은 법률을 거부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그런 권한 문제이지 국민의 권리무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은 법률이 아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결정되는 과정은 물론 국회 동의를 거치긴 하지만 법률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관보나 인터넷 틀렸죠? 관보나 인터넷이라고 하면 안 되고, 서울에서 발행되는 2개 이상의 신문, 서울에서 발행되는 2개 이상의 신문. 자, 가나다라, 틀렸습니다. 다마 틀렸네요. 그 다음에, 시행일에 대한 특별 변형이 있는 법이 시행일 경과 후 공포된 경우, 그 법의 효력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시행일 조항만 효력을 잇는다. 자, 여러분. 공포하고 시행이에요. 공포하고 시행. 자, 여러분. 공포했다고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야. 자, 시행된다는 것은, 공포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알린다. 이런 법이 만들어졌어요. 라는 걸 알린다는 거고, 시행된다는 것은 이제 진짜로 국민들의 권리무관계에 효력을 미치기 시작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은 경우도 있어요. 공포하자마자 시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그 통시행위 할 때 금융실명제 같은 경우는 공포하자마자 이제 시행되는 거야. 그런 거는. 자,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은 경우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대로. 첫 번째, 시행일이 정해져 있어. 정해진 대로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대로. 자, 두 번째로는 2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0일. 일반적일 때.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이 좀 크다 그러면 30일. 20일 또는 30일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정한 대로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자, 공포가 됐어. 공포가 1월 1일 날 됐어. 그리고 공포할 때 이 법은,
이 법은 1월 5일부터 시행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시행일이 정해져 있죠. 이 법은. 그러면 1월 5일 날 시행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1월 5일 날 시행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있는 시행일 경과 후 공포가 자, 시행일이 경과 후는 법이 시행일 경과 후 공포된 경우 법의 효력은 자, 요때 자, 요때 이제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요거 지난 다음에 공포하면 자, 그거는 공포하자마자 시행이 돼야 되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1월 5일 날부터 시행하기로 한 법인데 공포를 안 했어. 공포를 안 하다가 1월 10일 날 공포를 했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1월 10일이 지나면 얼마입니까? 20일이 지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1월 5일 날 시행됐어야 될 법이 공포를 늦게 했기 때문에 이때 바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공포를 늦게 하면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된 다음에 또 20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행일에 대한 특별법령이 있는 법에서 시행일이 정해져 있는 법에서 정해진 시행일 이후에 공포가 됐어. 그러면 공포 20일 경과 규정은 필요 없죠. 그 조항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20일 전에 했어야지, 그러면. 20일 전에 했어야지. 자, 근데 지금 시행일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은 그 규정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9번 가겠습니다. 1번 볼게요. 공포일과 시행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포일인 관보 발행일은 인쇄일을 말한다. 맞는 말이에요. 인쇄일을 말한다.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개정 전에 시행령이 적용될 것으로 믿은 비관리청의 신뢰가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러한 비관리청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3번도 별표치입니다. 3번도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나올 수 있는 판례죠. 자, 새로운 법령에 의한 신뢰의 침해는 새로운 법령이 과거의 사실, 법률관계에 소급 적용이 되는 경우에 하나여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과거에 발생했지만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의 사실 또는 부진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법률관계 등을 새로운 법령에 규율함으로써 종전에 시행되던 법령의 존속에 대한 신뢰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신뢰 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이건 일면 맞는 말 같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진정 소급도 예외가 있으니까. 부진정 소급도 자, 신뢰 보호의 원칙이 너무 강해. 이유가 너무 강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든 예로는 항만공사 예를 들었죠. 항만공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공사가 진행 중이야. 그런다 하더라도 진행 중에 있다 완료되진 않았어요. 완료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동안 항만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투자한 게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켜야 될 신뢰가 굉장히 크죠. 그럴 경우에는 신뢰 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키워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자, 두 번째 줄에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실이라는 걸 보고, 아, 부진정이구나. 그리고 세 번째 줄 후단에 보면, 그래도 신뢰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라도, 라는 말을 보고, 아, 신뢰보호, 즉, 지켜야 될 사익이 굉장히 크구나. 그쵸? 자, 여러분, 이거 수급한다. 그러니까 수급이 금지된다라는 얘기는 공익보다 사익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급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고. 자, 이것도 역시나 지켜야 될 사익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자, 이 지켜야 될 사익이 뭐라고 그랬지? 신뢰보. 자, 그러니까 세 번째 줄에 신뢰 이익을 침해되는 경우라면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 바로 수급을 금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항만공사 사례 판례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4번 보겠습니다. 법규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당시에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서 소급 적용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둔다. 이거는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4번은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3번은 예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키워드를 그렇게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30번 보겠습니다. 30번. 자, 1번 보겠습니다. 타당하지 않은 경우. 국법을 폐지하는 신법이 제정된 경우에도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다면 국법 당시에 발생한 사실, 이것도 별표 치우셔야 되고, 당연한 얘기죠. 자, 행위시 기준이 되는 거죠. 국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법규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칙의 경과 규정을 두지만 부칙의 경과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뢰보호 법리상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답니다. 부진정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가 원칙이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자, 공포일, 관보 발행일, 최초 구독 가능 시. 관보 발행일을 인쇄일이라고 표현되는 판례도 있고 최초 구독 가능 시라고 표현한 판례도 있어요. 한꺼번에 그냥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시행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후에 신법령이 아니라 국법이 적용되는 거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자, 어떠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거죠. 소급 적용에 할지 말지 이거 똑같은 거 나오는 거니까 기억은 맞는 거고. 법령의 개정으로 허가 없이 공작물 설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당해 법령의 개정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법한 공작물 설치 행위는 가벌성이 소멸됩니까? 국법을 적용해서 가벌성이 존재하죠. 이게 되죠? 행위시 기준이라는 거야. 가벌성을 벌을 내릴 수 있는,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 처벌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X입니다. 소멸되지 않는다. 디귿. 어떠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어? 뭐야 이거? 소급 적용 똑같은 말 아니야? 오타 난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디귿 맞는 거고. 리을번.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리을번을 여러분 별표 쳐주세요. 자, 그러니까 법률이 개정이 전문이 개정됐어. 그거는 기존의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갖습니다. 때문에 종전에 있었던 규칙의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 규정도 모두 실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면 개정, 전문 개정은 과거의 법이 없어지고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미음, 건설업 면허 수첩 대여의 행위가 법령 개정으로 취소 사유에 의해서 삭제가 되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국법 적용하죠. 국법 적용해서 국법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틀린 것은 두 개, 니은과 미음이 되는 거고요. 기억과 디귿은 뭐 어쩌다가 똑같은 게 들어간 것 같아요. 내용이 똑같은 거고요. 32번 가겠습니다. 자, 법령의 소급표 관련해서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은 뭐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 자, 그 다음에 2번. 의사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임의적 면허 취소 사유를 필요적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한
규정을 개정한 경우는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의사가 파산 선고를 하면, 자, 뭐 면허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에서 그냥 파산을 하면 무조건 면허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파산 선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업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망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임의적에서 필요적으로 바꿨다고 해서 신뢰를 보호해야 될 게 없습니다. 보호할 신뢰가 없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학칙이 바뀌었어. 그래서 징계 요건이 완화한 학칙 개정은 부진정 소급으로 개정 학칙에 따른 징계 처분은 적법합니다. 자, 여러분, 징계 요건을 완화한 거는 학생들에게 유리해, 불리해? 불리한 거야. 징계 요건을 완화했다는 얘기는 징계받기 쉬워졌다라는 뜻이야. 이게 되죠? 징계받기 쉬워졌다. 그러면, 자, 예를 들면 학사 경고가, 평양평균 1.5인데, 징계 요건이 완화됐다는 것은 한 2.0부터 이제 맞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건이 완화된 학칙 개정. 자, 징계 요건이 완화됐는데 왜 화를 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징계 요건이 완화된 건 불리해진 겁니다. 자, 맞는 말이고, 부진정 소급이라고 직도 대놓고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위반 건축물이 개정 건축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것이라 할지라도 행정청이 전부 개정된 건축법 시행 이후에 시정명령을 하고, 그쵸?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청은 현행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부과할 수 있죠. 이미 옛날 법은 없어진 거고 이제 새로운 법이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법이 적용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지켜야 될 신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신뢰보호, 지켜야 될 사익보다는 어떤 안전과 미관 등의 환경상의 이유가 훨씬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신법을 적용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부 개정에 초점을 둬도 되고, 전부 개정이라서 예법은 사라졌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시정명령 자체가 굉장히, 지켜야 될,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큰 거다라고 보셔도 되고.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경우. 지켜야 될 공익이 너무 크다. 라는 겁니다. 되셨죠? 네,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